자, 봅시다. 아직 안 본 문제는 없죠? 다 한 번씩은 훑었지? 오케이. 우선 8번부터는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앞에는 질문 있으면 손 드세요. 1번 질문, 2번, 3번, 4번. 없어요. 넘어가. 5번, 6번, 7번. 없어? 7번 없어? 없어요. 진짜 없어? 장난. 넘어가서 8번도 질문 없나? 8번 질문? 아, 오케이. 할게요. 자, 8번 봅시다. 8번부터 12번까지 조금 까다로웠고 13번부터는 많이 어려워. 13번? 13번 별로. 14번부터 좀 어려워졌고. 오케이. 자, 일단 8번 보면 우리 어차피 이번 시험 범위에서 최소값을 물어보거든. 최소값. 그럼 최소가 나오면 너네 의심해야 되는 게 뭐야? 일단 1차적으로 산술기하야.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봤는데 최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 그러면 최소값에 대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산술기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산술기하를 못 쓰는 형태야, 2차식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2차 함수의 최소값 이런 걸로 가야겠죠. 그치? 아, 선생님이 하신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는 이거는 시험 범위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학교들만 해당되는 거야. 코시 슈바르츠. 이거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언급한 학교들만 신경 쓰면 돼요. 알겠죠? 웬만해서는 다 빠져 있을 텐데 아니면 들어간다고 했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뒤에 보면 코시 슈바르츠 문제 한 문제 있거든. 그거 오늘 하면서 코시 슈바르츠 정리 좀 해줄게. 자, 그래서 일단은 한 요 정도 3가지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범위가 나와 있으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뭐 최대 최소 이런 거 찾으면 되니까 일단 저 정도까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가 t, 0이고 B가 t, 요거야. 근데 5A분의 5B의 길이 요거분의 요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당장 구할 수 있는 게 없죠. 당장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치? 뭐 해야 돼? 안타깝지만 진짜 길이 구해야 돼요. 오케이? 자, 우선은 문제에서 t가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5a의 그리는 그냥 t야. 맞지? 그래서 분모는 t고요. 이제 분자는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거든. 그러면 0,0과 얘 사이의 거리 뺀 거 제곱 더하면 되죠. 3개짜리의 제곱 우리 배웠으니까 겁먹지 말고 그냥 해. 여 넣어서 빼서 제곱해주면 t제곱. 자, 얘에서 얘 뺀 거 제곱은 그냥 이거 전체의 제곱이지. 그래서 요거 제곱해주시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8t 플러스 8t의 제곱까지 식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맞죠? 그냥 안에 단순하게 제곱한 거야. 자, 그래서 루트 안에 정리만 좀 하면 루트 내림차수를 정리하자. t의 4제곱 그 다음에 t 세제곱이 여기 있죠? 요거 하나 있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t제곱은 t제곱 8t제곱 10t의 제곱까지 그 다음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분모는 t고요. 자, 이 다음 뭐 해야 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최소를 물어봤어요. 그럼 산술기하 써야 돼. 그럼 산술기하 쓰려면 역수 형태가 필요하죠. 당연히 t를 루트 안에 넣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t제곱과 t제곱분의 1, t랑 t분의 1 이런 꼴들이 나올 거잖아. 이해되지? 물론 얘는 산술기하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2차식이랑 산술기하 둘 다 써야 돼. 자, 일단 가보자. 넣어볼게요. 그럼 루트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 t제곱분의 얘네가 되는 거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0 마이너스 t분의 8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6까지 나왔어. 뭐 해야 돼? t의 제곱과 t 제곱분의 1 형태를 묶고 t랑 t분의 1 형태를 묶으면 되죠? 이거 공통수학 1에서 했던 거지. 기억나지?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얘네 둘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6을 한 세트로 묶어놓고 얘랑 얘 마이너스 2로 묶어서 t 플러스 t분의 4로 묶어주시고 더하기 10까지 해주면 딱 뭐 쓰고 싶게 생겼어?
치환하고 싶게 생겼죠? 그치? 그래서 t 플러스 t분의 4를 x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요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2야? 멍청한 8이죠. 됐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식은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막8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2까지 나와. 됐니? 자, 여기에서 성급하게 그럼 2차식의 최소니까 얘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로 바꿔서 최소는 1이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가 중요해. 치환하는 순간 그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가 무조건 생겨요. 알겠죠? 자, 여기에서 누굴 치환했어? t 더하기 t분의 4를 x로 치환했잖아. 맞지? 그러면 t 플러스 t분의 4는 산술기하 때문에 이 루트 4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됐어? t는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 쓸 수 있죠? 됐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4니까 x라고 치환한 요 문자는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결국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x가 몇일 때? 4일 때가 최소겠지. 오케이? 그 x에다 4 때려 박으면 결국에는 9 플러스 1 루트 10이 최소값이고요. 요 녀석이 k니까 k제곱은 10이다 하고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자, 됐고 넘어가서 9번 질문인 친구. 9번 없어. 손 들어. 괜찮아. 4번 맞죠? 봤어요. 자, 9번 봅시다. 4번 맞아요? 4번. 자, 9번 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얘랑 y는 2x 더하기 k가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길 거래. 그걸 만족시키는 정수 k에 합구할 거야.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냥 뭐 계산하시오 이게 아니잖아.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겨야 된다고 문제에서 물어봤지. 그러면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는 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뭘로 가는 게 낫겠어? 지금 미지수 k밖에 없거든? 그래프로 가서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 얘랑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려면 y절편이 어디 쪽에 생겨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프로 가야 돼. 식으로 가면 헷갈려져. 알겠지? 자, 그럼 그래프로 가보면 이 무리함수는 2,3에서 출발을 해서 왼쪽 위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기울기가 2짜리고 y절편이 k짜리인 직선이 이 녀석과 교점이 1사분면에서 생겨야 돼. 요런 식으로.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경계가 어딜까? 당연히 2,3을 지나는 요 순간에 k값보다는 어때야 돼? y절편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1사분면에서 교점 생긴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생긴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자, 따라서 이 지점을 지날 때보다는 y절편이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여기를 지나는 순간보다는 k값이 작아야겠죠. 무슨 말인지 파악돼요?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려면 그래프를 이동시켰을 때 저기에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래프로 접근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순간에 누구만 찾으면 돼? y 절편값만 찾으면 되지. 자, 그래서 2,3 대입해 주시면 y는 2x 더하기 k니까 거기에다 2,3 넣자. 3은 4 플러스 k라. 즉 여기에서의 y절편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직선도 y절편 구해야겠네. 얘 x에다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3 플러스 루트 2 나오죠? 그럼 y절편 3 플러스 루트 2인 거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요 k라는 녀석은 이렇게 안에 끼어 있어야 되니까 요 y절편은 이 y절편이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도 되죠. 여기를 지난다고 치면 이거 시작점 자체가 교점이 되고 1사분면에 있으니까 됐니? 그다음 두 번째 3 더하기 루트 2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겠죠.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여기를 지나면 교점이 y축 위에 있거든. 그럼 어디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아요. 됐지?
자, 따라서 K에 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3 더하기 루트 2는 대략 몇이야? 3 플러스 1점 몇이니까 4점 몇이죠? 됐지? 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 K는 막 1, 0, 1, 2, 3, 4까지 이것도 다 더해주면 6, 3, 4, 10, 3, 3, 9 9 나오게 돼요. 됐죠? 이해됐니?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가급적이면 문제에서 단순하게 계산하시오 이런 쉽게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그래프를 같이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자, 10번 봅시다. 10번. 10번 보면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직선으로 나와 있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 2차 함수야. 자, 물론 2차 함수로 생각하면 돼요. 2차 함수야. 근데 a가 0일 수도 있죠. a가 0이 아니란 말은 없지. 그치? 그래서 너네가 엄밀하게 따질 때 얘를 그냥 2차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a가 0이 아닐 때랑 a가 0일 때로 나눠서 봐야 좋아. 이래야 나중에 실수 같은 거 안 해요. a가 0인 상황을 생각을 못하고 답에서 a 0인 거 빼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 얘는 뭐 신경 안 써도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지금 보면 fx가 딱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야. 요렇게 이어질 거고 당연히 1일 때는 대입하면 1 지나죠. 요렇게 끝날 거야.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2차 함수거나 a가 0일 때는 무슨 함수야? a에다 0 때려먹어. 요 0, 0, 0, 0 사라지니까 y는 1이라는 상수함수 되죠. 맞지? 만약에 a가 0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a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로 나올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fx가 1대1 대응이래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전체 범위에서 1대1 대응이려면 내가 x축과 평행하게 모든 지점에서 선분을 그었을 때 교점은 무조건 한 개만 나와야 되지. 여기까지 되니? 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2차 함수가? 여기를 지나면서 감소하는 형태로 나와야 돼요. 이해돼?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나오려면 일단 첫 번째 a가 0인 건 돼 안 돼?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죠. 상수함수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애초에 제끼고 볼 거야. 그럼 a가 0이 아닐 때는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이거 해석해봐.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파악했으면 이거 해석해야죠. 첫 번째, 1,2를 지나야 된다. 이러기만 하면 돼? 아니죠. 두 번째는 뭐야? 2차 함수의 특징만 생각해봐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중요하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면 돼? 안 되죠. 아래로 볼록이면 얘가 위쪽에서 내려가고 있으려면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언젠가 꼭지점 지나서부터는 다시 올라가잖아. 맞지? 아래로 볼록은 불가능합니다. 즉 위로 볼록이어야 돼요. 세 번째, 위로 볼록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또 뭐 해야 돼? 감소하기만 해야 되니까 축이 어디 있어야 돼? 마이크 볼록이지? 축이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곳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축의 위치가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총 이 세 가지 정보를 다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 이해됐으면. 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만 이제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자, 가봅시다. 먼저 첫 번째 1,1 지난다. 근데 얘 1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1 지나요. 자, a a 2a 마이너스 2a 사라지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라지고 그냥 1만 남아. 맞죠? 1,1 지나는 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없어.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 위로 볼록이랑 축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남았죠? 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 자, 먼저 첫 번째 위로 볼록이려면 최고차의 개수인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정보가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축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인 마이너스 2a분의 a제곱 더하기 a라는 요 축이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되니? 자, 그럼 어차피 a 하나씩 날라갈 거고, 그럼 남는 식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 1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럼 얘 이쪽을 넘기면 마이너스 2 곱하자.
a 더하기 1은 부동모양 바뀌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a는 마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그럼 얘랑 얘 합치면 최종 a의 범위는 마 3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는 마 3 이렇게 세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프로 1차적으로 해석하고 그 내용들을 식으로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11번. 11번. 자, 11번 보면 x가 1, 2, 3, 4, 5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fg 모두 정의역과 공역이 x인 함수래요. 근데 fx 보니까 fx는 x 더하기 1이거나 x가 5보다 작을 때 또는 x 마이너스 4거나 x가 5일 때. 자, 그 다음에 gx는 모르는데 fx 더하기 gx가 항상 6 나온대요. 이때 f g 인버스 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f는 다 정해졌죠? 그치? 자, 우리 x에서 x로 가는 f부터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책 나와 있으니까. 먼저 5보다 작은 x의 값들은 1, 2, 3, 4 다잖아. 그치? 5 빼고 나머지 다죠? 5 뺀 나머지들은 다 여기다 대입하면 돼. 즉 1 대입하면 몇 나와? 2 나와. 2 대입하면 3 나오고 3 대입하면 4 나오고 4 대입하면 5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5는 여기다 넣으면 1 나오겠죠. 얘가 f라는 함수인 거지. 됐죠? 다음 두 번째, 이제 요 녀석을 구할 건데 이건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다 gx도 끝나요. 굳이 노가다로 해서 다 찾아주시면 그냥 1 대입해봐. F1이 알아. F1 얼마야? 2죠. 그러면 G1이 얼마란 얘기야? 4지. 그럼 1은 4로 가면 돼요. 2 대입하면 F2는 3이니까 G2는 3으로 가면 되고. 그냥 F1 3 아니야? 뭐? F1 3 아니야? F1이 왜 3이야? F1 2잖아. 네. 뭐? 잘못 봤어. 자, 다음 3 대입하면 F3은 4고요. 그러면 G3의 값은 2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4 대입하면 F4는 5고요. 그럼 G4의 값은 1이어야 되고, F5는 1이니까 G5는 5여야 되고. 그럼 GX로 끝났지? 그러면 애초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G 역함수 1 물어봤으니까 G 역함수 1은 얼마야? 4죠? 그럼 F3으로 본 거니까 F4는 5 라고 찾으면 됩니다. 무슨 지 알겠어? 자,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찾으면 물론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야. 그냥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 근데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얘가 F의 G 인버스 1을 구한다고 했거든. 이걸 노가다로 다 찾지 마시고 G 인버스 1이라는 얘기는 G X 값이 언제 1 되는지 그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G가 1 된다는 얘기는 얘가 1이라는 얘기거든. F가 몇 되는 순간이야? F 함수 값이 5 되는 순간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 X 값은 4다 라고 생각하고 얘가 4구나 라고 바로 찾아야 돼. 나머지를 다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F만 구해놓고 G는 필요한 것만 찾았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머리를 좀 굴리셔야 됩니다. 자, 다음 12번. 자, 12번 보면 또 최소야. 두 양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x 플러스 2y분의 8 요 녀석의 최소값 물어봤거든. 자, 무조건 최소는 지금처럼 역수 형태로 나와 있는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와 있으면 99.9%는 산술기하야. 알겠죠? 그럼 산술기하를 쓸 거면 얘를 날릴 수 있는 역수 형태가 필요하거든.
즉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2y 꼴이 필요해. 있어 없어? 없죠. 만들어. 요것들 가지고 다시 변형을 시키는 거야. 자, x제곱은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둬. 2y, y 2분의 1로 뽑아내면 되죠. 최대한 활용하면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럼 봐봐. 지금 y는 그대로 쓰였고요. 이제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해? x 필요하죠? 그럼 우리 여기다 추가적으로 x 더해 주시고 다시 x 빼면 되잖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니? 식 변형 조작을 계속 해주셔야 돼. 연습해야 돼.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나머지 쭉 써보자. x 더하기 2y분의 8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됐죠 이제. 보여야 돼. 뭐가 보여? 요 녀석은 x에 관한 2차식으로 완전 제곱 만드는 형태. 두 개 다 쓰인 거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최소 쓴다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다 쓰이는 거야. 얘랑 얘는 산술기야. 이해돼? 희우 너 태블릿 뭐 하지? 태블릿 없고 내려놔. 자, 얘랑 얘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나오고요. 플러스 이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보면 2분의 1에 x 더하기 2y 플러스 x 더하기 2y분의 8 꼴까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 둘은 뭐 하시면 된다고? 산술기하 써주시면 된다고요. 이 루트 둘이 곱해주면 사라지니까 딱 4까지만 남고. 맞지? 자, 따라서 여기 부분, 역수 형태 부분의 최소값은 얼마인 거야? 얘 최소는 4인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직 남았지. 누가 남았어? 2차식이 남았어. 그럼 2차식이 최소가 되려면 지금 문제에서 보여있듯이 그냥 x, y는 양수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뭐 꼴 만들면 돼? 완전제곱식 꼴 만들면 되겠죠? 2차식의 최소 물어본 거니까. 자, 따라서 얘는 절반의 제곱이 16분의 1 더하고 다시 16분의 1 빼주시면 얘는 x-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x가 몇일 때? 4분의 1일 때 전체는 최소가 되는 거지. 물론 이해됐습니까? 자, 따라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6분의 1이 최소값이다. 그러면 최소와 이 최소를 더해주시면 전체 최소값 16분의 63으로 나오겠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혹시 하나만 더. 만약 문제에서 그러면 최소가 될 때 y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최소가 되려면 방금 전에 얘가 몇이어야 돼? x가 4분의 1이어야 되죠. 그러면 x가 4분의 1이 되는 요 순간에서 얘랑 얘 산술기하가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y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최소가 되려면 둘 다 최소인 상황이 성립해야 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 13번 봅시다. 쌤, 어? 창문 닫아도 돼요? 가. 그래, 담배 냄새나? 아, 약간 폐가 안 좋아지는. 이상하다. 희우 여기 있는데. 희우 담배 피니 혹시? 아니죠? 아니 진율이가 너무 진지하게 희우 담배 핀다고 그러네. 아니 송민율이 맨날 유언비어 패트를 술도 마시나? 자, 13번 볼게요. 13번. fx가 2x-p분의 x 더하기 2n이라고 나와 있고요. 2x-p분의 x 플러스 2n 유리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f1, 3, 2 순으로 커진대요. 자, 이 순으로 커지고 fx의 점근선의 교점을 a, x절편을 b, y절편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9다. 자, 일단 이 fx 그래프부터 예측을 조금만 해보자.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단 조건 보면 n과 p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최대한 그 정도 활용해서 fx의 그래프부터 예측을 좀 해볼게. 자, 먼저 우리가 유리함수 나오면 해야 되는 게 점근선이죠. 점근선은 x는 2분의 p라는 요 녀석과 y는 2분의 1이라는 요 녀석이 점근선인 거지.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2분의 p는 p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요. 2분의 1은 한 이쯤 있다고 치자.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x에다가 0 대입해보면 0, 마이너스 p분의 2n을 지나지. 그럼 마이너스 p분의 2n은 음수죠. 확실한 음수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지나는 유리함수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지. 약간 됐니? 자, 그러면 그래프 파악은 끝났고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할 거거든. F1, 3, 2 순으로 커진대. 그러면 1, 3, 2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 없죠. 여기서는 감소함수니까 1, 3, 2가 1, 2, 3이 전부 다 요 한쪽에 몰려있는 건 안 돼. 그럼 뭔 생각해야 돼? 일단 1과 2는 서로 점근성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셔야죠. 이해됐니? 왜냐면 1이라는 요 지점이 점근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방금 전처럼 감소하기 때문에 F3이 제일 작아야 돼. 맞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 말은 1이 무조건 점근선보다는 왼쪽에 있을 거야. 그리고 점근선보다 전부 다 왼쪽에 있어버리면 1, 2, 3 여기 1, 2, 3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F3이 또 제일 작죠? 안 되잖아. 그러면 F3은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지. 넘어가야 돼. 2랑 3은. 이해돼요? 자, 그래서 1은 여기 있고요. 2랑 3은 모르겠어. 3은 이쪽에 확실하게 있어. 맞지? 자, 2도 판단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점근성 기준으로 2가 왼쪽에 있었으면 F2가 제일 작았겠지. 근데 F2가 제일 크다고 나와 있으니까 점근선보다는 어디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파악해보면 돼. 됐죠? 자, 그럼 끝났어.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게 파악이 됐으면 당연히 2분의 P라는 요 점근선은 1보다는 뭐 해야 돼? 1보다는 커야겠죠? 2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겠지. 맞아? 자, 그럼 봐봐. 2분의 P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얘기는 P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데 요 P의 값이 무슨 수? 자연수래. 그럼 P의 값은 얼마? 3이라고 끝난 거죠. 됐어. 자, P는 3으로 고정돼서 나온 거고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제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겠죠. 먼저 점근선의 교점 여기가 A점 그리고 요 A점 좌표로 표현해보면 P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X좌표는 2분의 3이고 Y좌표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3, 2분의 1이 먼저 점근선의 교점 A점의 좌표 주민아 저기 차례. 자, 다음 두 번째 X절편, Y절편을 각각 X축과의 교점이 B Y축과의 교점이 C. 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먼저 X축과의 교점인 B점의 좌표는 몇이야? 얘가 0 될 때 생각하면 되죠? 그치? 제가 0 될 때는 마이너스 2n,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니까 방금 전에 P가 3이라는 거 찾았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n이다. 이렇게 해서 A, B, C 다 찾은 거지. 약간 됐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이 A, B, C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래? 9래요. 그러면 저 넓이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방정식 세워주면 n값 끝나는 거지. 약간 됐니? 어차피 우리가 남은 게 n이라는 문자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그럼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신발끈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적절하게 평이동시켜서 전부 다 2n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얘를 원점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신발끈 써도 돼. 근데 서술형이 그렇게 풀면 큰일 나니까 정석대로 가면 여기를 밑변으로 잡고 얘부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먼저 밑변의 길이는 얼마야? 이것도 루트 제곱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죠. 그러면 1대 3대 루트 10 아니야? 이해되니? 피타고라스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절대값 씌운 거에다가 루트 10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밑변의 길이는 3분의 2n 루트 10. 자, 요게 밑변의 길이. 자, 이제 높이는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자. y는 얘 기울기는 얼마야?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됐니?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2n.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이 직선과 이 a라는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시면 높이가 완성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양변에다 3 곱하고 10 정리해주시면 x 더하기 3y 플러스 2n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완성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자. 그래서 h는 루트 10분의
얘네들 대입한 거에 절대값 됐니? 대입해주면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3 더하기 2n 절대값 씌우면 그냥 얘겠죠. 됐지? 얘가 높이, 얘가 밑변 곱한 다음에 2로 나눠. 다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n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3 더하기 2n으로 나오고요. 루트 10 날라가시고 3도 날라가고 너 미쳤냐? 3 안 날라가요. 2 날라가고 그러면 3분의 n에 3 플러스 2n이라는 이 결과가 9 나온다 하시면 n에 관한 2차 방정식 완성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n의 값 보여주시면 끝납니다. 할 수 있겠지? 자, 다음. 아, 큰일 났네, 근데. 이거. 애들이 졸려하는데. 야, 뒤에 에어컨 리모컨 없냐? 낮잠 시간에 슈퍼맨 없어? 아, 씨. 리모컨. 아, 여기 있네. 히터 틀어주세요. 너 다음 말도 하지 마, 씨. 말이 이렇게 많어. 내가 알아서 할 거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14번. 14번은 중요합니다. 뭐 어려웠지? 자, 14번 보면 집합 x가 0부터 6까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자, fx 보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6 얘는 0부터 x가 2까지 x 마이너스 2 2부터 x가 4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 4부터 6까지. 자, fx는 나와 있고요. 지금 gx는 ffx래. 자, fx 한번 합성한 형태로 나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의 gx 더하기 gx가 4가 되는 요걸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개수 물어봤거든. 실근의 개수. 만약에 합성된 형태들이 막 더럽게 나와 있는데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얘는 방정식을 푼다기보다는 치환시켜서 함수 그래프로 해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프로 해석.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일단 복잡한 형태를 치환 후에 그래프 해석으로 가야 돼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fx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보자. 어차피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fx 그래프밖에 없어. 맞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려면 머리 터지니까 일단 fx만 보세요. fx 보면 자, 0부터 2까지는 y절편 6이고 2,0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인 이런 직선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2부터 4 사이에서는 2,0 지나고 4,2 지나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6,0 지나는 이런 직선 나오죠. 됐죠? 요게 fx야. 자, fx의 그래프는 완성시켰고 여기에서 합성함수의 그래프 gx를 그릴 생각하시면 안 돼. 복잡해져요. 뭐 할 거냐면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 싶은 게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죠. 근데 지금 보니까 복잡한 GT가 덕지덕지 들어가 있지. 그럼 당연히 뭐 하면 돼? GT를 치환해 주면 돼요. 오케이? 자, 치환을 한번 가보자. GX라는 형태를 T로 치환해 볼게. 그러면 주어져 있던 저식은 F의 T 플러스 T는 4를 만족시키는 일단 T의 값을 먼저 찾을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에서 t의 값을 찾는다는 얘기는 또 요거를 방정식으로 가기에는 fx식이 0부터 2 사이, 2부터 4 사이, 4부터 6 사이 너무 복잡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가? 그냥 t 넘겨. ft의 그래프랑 마이너스 t 플러스 4 그래프에 교점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약간 이해됐니? 자, 그럼 봐봐. t를 그냥 x처럼 생각해. 얘는 여기 그래프 나와 있고요. 요 녀석은 뭐야? 4,0, 0,4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죠. 4,0은 여기 있고요. 0,4는 여기쯤 있으니까 요 둘 사이를 지나는 요런 직선 그려주시면 교점 2개 나오는 거 보이니? 요렇게? 이해됐어? 그럼 애초에 이 식을 만족시키는 녀석은 얘랑 얘가 같을 때 하나, 두 번째 얘랑 얘가 같을 때에서만 근이 나오겠죠. 오케이? 요 마지막 녀석이랑 애초에 만나질 않으니까 볼 필요 없어요. 됐죠? 자, 그럼 찾아보자. 먼저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근은 마이너스 3t 더하기 6과 마이너스 t 플러스 4 이 둘이 같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겨주시면 2t는 2 나오니까 t는 몇 나와? 1 나오겠지? 즉 요 녀석의 x값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됐니?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이거 해석하면 t의 값이 1이거나 두 번째 이제 요 녀석이랑 만나는 건 x-2라는 fx랑 즉 t-2랑 마이너스 t 플러스 4가 같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t 넘기면 2t는 6 나오니까 t는 3 될 거야. 약간 됐어?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는 3입니다. 자, 두 번째 t의 값은 3. 이거 됐지?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지금 우리가 치환한 ft 더하기 t는 4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t의 값이 몇 나온 거야? 1이랑 3 나온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원래는 t가 아니라 뭐였어? gx였죠. 그치? 그래서 결론은 결국 얘는 무슨 얘기냐면 t가 아닌 gx가 몇 될 때? 1이거나 3 될 때다.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면 우리가 찾고 싶은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방정식의 근들이. 여기까지 됐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찾아보자. gx는 원래 또 뭐였냐면 f의 fx였거든. 얘가 1일 때랑 얘가 3 될 때를 찾을 건데 다시 한 번 더 이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물론 그려도 됩니다. 그려도 되는데 잘 봐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너네 힘들잖아. 그치? 솔직히. 그러면 그냥 f가 1 되는 순간이 언제 나오는지를 찾아봐. f가 1 되는 거.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해? 여기가 1이지? 그럼 잘 봐.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죠. 맞아?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fx라는 녀석은 몇일 때?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일 때.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감마라고 해볼게. 오케이? fx가 알파거나 베타거나 감마면 되죠. 주민아 이해됐어? 너 일어서 있어. 의자 빼. 의자를 없이 앉아. 그럼 안 졸릴걸? 자, 졸지 마.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쌤이 굳이 이거 물론 직접 찾을 수도 있어. 얘가 1 될 때 x값, 얘가 1 될 때 x값, 요게 1 될 때 x값 구하면 되죠. 그걸 못 구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근 구하는 거야, 개수 구하는 거야? 개수 구하는 거죠. 범위만 알면 돼요. 자, fx는 알파다라고 했어. 알파가 뭐랑 뭐 사이에 있어?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거 확인되죠? 1과 2 사이에 있으면 요 알파, fx의 그래프 여기다 다시 그릴게. 지금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야. 자, 그러면 알파라는 건 어디 있는 거야? 1과 2 사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fx가 알파랑 만나는 교점 몇 개? 3개. 이해됐어? 자, 여기서 3개. fx가 베타랑 만나는 교점은 베타 어디 있어요? 베타 여기 있죠? 2랑 4 사이지? 2랑 4 사이에 베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 베타랑 만나는 교점은 몇 개? 1개. 오케이? 그 다음에
감마는 어디 있어? 감마 여기 있죠. 4랑 6 사이에 있죠. 그럼 4랑 6 사이 여기 어딘가에 감마가 있다고 치면 얘랑 만나는 교점 몇 개? 1개. 그다음에 알겠어? 자, 그럼 우선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다? 하나, 둘, 셋, 넷, 5개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 오케이? 두 번째, 얘는 이번에는 FFX가 3 될 거야.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녀석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F가 3이 되려면 3은 여기 어딘가에 있죠? 그럼 여기 하나 나와. 맞아요? 그리고 그 값은 아까 전에 요 1의 값이랑 같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얘가 3 되는 녀석을 찾아주시면 되고 여기가 됐니? 그러면 그 녀석은 얼마 나와? 넘기고 넘겨주면 x는 1 나오죠. 즉 이거는 fx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이 몇 될 때? 1 될 때를 찾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fx가 1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1 되는 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알파가 아까 1과 2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1은 얘보다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실근 몇 개 나와? 3개 나옵니다. 됐어? 그러면 전체 실근의 개수는 몇 개? 8개 라고 찾으면 끝나는 문제야. 알겠니?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 하지 마시고 겉함수부터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면 돼. 맨 바깥쪽에 있는 것부터 그냥 f가 1이 되려면 여기 안에가 몇이 돼야 될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함수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8개 1번 넘어가서 15번까지 보고 잠깐 쉬자. 응. 15번. 함수 fx가 x-m분의 mx 더하기 n이라고 나와 있고요. 얘 역함수 gx에 대해서 gx가 hx는 x다랑 만나도록 하는 두 정수 mn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교점이 생기도록 하는 모든 순서쌍 m,n의 개수를 구하는데 m제곱은 마이너스 n이 아니고 mn은 양수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선 문제 뭐 복잡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읽어보자. 이 녀석의 역함수가 gx래. 그럼 일단 gx 구해봐. 뭐 나와? x-m분의 mx 더하기 n 똑같이 나오죠. 그렇지? 역함수가 똑같아요. 됐어? 응. 그래서 역함수는 사실상 의미는 없고요. 결국에는 이 그래프, 얘의 그래프랑 얘의 그래프가 0부터 10 사이에서 교점이 생겨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이해되니? 그럼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너네 제일 좋은 건 그래프로 가려면 또 그래프를 식으로 변형해서 해석해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그냥 실근이 0과 10 사이에서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해되니? 봐봐. 요 녀석과 그러니까 x-m분의 mx 더하기 n이라는 요 식과 x라는 식이 같아지는 x값이 어디 사이에서? 0부터 10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문제야. 복잡하게 막 그래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얘 여기다 곱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mx는 mx 더하기 n까지 나오고 이거 한쪽으로 싹 다 몰아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나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 근이 0부터 10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면 되는 거지. 존재. 뭐 2개 이상 두 개 만나도 되고 1개 만나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이 있기만 하면 돼. 교점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일단은 보자. 단조건이 나와 있거든.
자, 여기서 봐봐. 그러면 요 녀석 2차 함수로 접근할 거야. 그럼 2차 함수 지금 보니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근이 일단 있어야 돼. 요 범위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근이 있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여기까지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얘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m제곱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이 조건이 이제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될 거야. m제곱이 마이너스 n이 아니란 얘기는 이거 0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접하는 경우는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라고 문제 자체에 주어진 거야. 여기까지 되죠? 다음 두 번째, m과 n의 곱이 양수에, 그 말은 m의 부호랑 n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염두에 두고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이 나올 텐데 두 근이 0과 10 사이에서만 있으면 돼.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뭐야? 0과 10 사이죠. 경계값 먼저 체크해봐. 0 대입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여기다 0 넣어봐요. 여기다 0 넣어주면 마이너스 n 나오죠. 지금 이 녀석을 fx라고 치면 두 번째 f0의 값은 마이너스 n이거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지금 보니까 mn의 부호에 대해서 나와 있고 조건이 여기서 마이너스 n이라는 이 함수 값은 얘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0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가 결정되죠. 이해돼?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n의 값을 범위를 쪼개서 케이스로 접근해야지. 자, 첫 번째 n이 0보다 클 때 당연히 n이 0인 건 안 돼요. 둘의 곱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n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n이 0보다 커. 그러면 f0은 0보다 커자가 마이너스 n이니까 0보다 작죠. 그럼 무조건 0은 어디 있어야 돼? 두 근 사이에 0이 있어야 돼요. 왜? 함수값 자체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약간 이해되니?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건 0부터 10 사이에서 근이 나와야 된다고 했거든? 어딨어? 0부터 10 사이에서 교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0부터 10 사이에서 근이 나와야 돼. 당연히 10 어디 있어야 돼요?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또는 이거거나 경계 포함이니까. 이렇게 이해했어? 자, 그럼 마지막 결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10을 대입한 함수값 f10은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집어넣어봐. f10은 여기다가 10 넣어, 뭐야, 10이 아니에요. 10 넣은 거니까 10 넣어주시면 100 마이너스 20m 마이너스 n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n의 범위를 끊어놨었지. n에 대해서 정리하자. n 넘기면 결국 최종적으로 n에 대한 범위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고 100 마이너스 20m보다는 작거나 같고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 mn에 대한 대소관계입니다. 됐어?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게 정수 mn의 그 순서상의 개수 물어봤죠. 자, 참고로 n이 0보다 크면 m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처음 조건이 애초에 mn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생겨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천천히 넣어봐. m이 1이면 뭐지 떨어졌어? 자, m이 1이면 n은 0보다는 크고 몇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8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1,1부터 1,80까지 가능합니다. 80개 나와요. 이해돼? m이 2면 2,1부터 2 대입하면 60 나오죠? 60까지 나와요. 2,60까지. 그 다음에 m이 3이면 3,1부터 3,40까지 나올 거고 m이 4면 4,1부터 4,20까지 나올 거고 m이 5일 때부터는 돼? 안 돼? 안 되죠. m이 5일 때부터는 만족시키는 n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됐니? 따라서 n의 값이 양수일 때는 80, 60, 40, 20개 나오는 거야. 순서상의 개수. 오케이?
일단 여기에서 200개 확보.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 n이 음수일 때도 볼게. n이 음수면 m의 값도 음수여야 돼.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f0 따져보면 f0의 값은 이제 뭐야? 양수 나오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0은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둘 중에 하나 확정입니다. 어딜까? 왼쪽이야. 아 왼쪽? 오른쪽이야. 왜? 여기 봐봐. 요 녀석의 축이 어디야? 축. 얘 축은 M. m이죠. 그쵸? 근데 m이 0보다 커다가 작아요. 축보다 오른쪽에 0이 있어야 돼. 맞지? 축보다 오른쪽에 0인데 0 대입한 함수값이 양수여야 된대. 그럼 당연히 어디야? 여기 쪽에 0이 있어야겠죠. 여기보다 오른쪽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어야 돼. 그럼 이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왜? 0부터 10은 더 오른쪽이니까 이 사이에서는 얘가 x축과 만나는 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애초에 해가 나오지 않으니까 볼 필요 없다. 그러면 결론은 전체 회의 개수는 200개라고 체크하시면 끝. 이해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50분에 나머지 주관식 끝내자. 10분만 쉬자. 선생님. 아니
그냥 아직도 이거 안 만들어졌죠? 오늘 만들 거야. 그냥 좋은 거 같다고요. 카톡방 없는 게. 없는 게 좋은 거 같아. 네. 그래도 너네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검사가 안 돼요 이거에. 아니 저 진짜 이번에 카톡방 진짜 다음날에 바로 만들어질 줄 알고 저 응. 그냥 월수금 숙제 데이 1, 2, 3 해놨는데 안 만들어져가지고 만들 거야. 좀만 기다려. 만들 생각이 바로 없으신가 만들 거야. 보다. 오늘 퇴근하면 집에 형 가서 근데 어디다 올리는 거예요 숙제? 종교 바로 불러가지고 만들. 숙제. 형 오늘 이상 단톡방 초대한 거. 조교 쌤도 초대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조교 쌤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아 뭐가 무서워. 조교 착해. 그 조교가 없으면 단톡 관리가 안 돼. 선생님이 대단해요. 내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계신 거지. 그냥 발언을 꼭 하고 싶으면 해요. 저도 단톡. 초대해달라고? 저는- 들어오는 순간 해야 돼. 저는 최강민 부모님으로 들어갈게요. 부모님 초대 안 한다고. 각 하나로 들어가면.
자, 합시다. 일어나자. 핸드폰 집어넣고 태블릿 집어넣고. 자, 볼게요. 16번부터. 자, 16번. fx 유리함수로 나와 있고 a는 0이 아니고 a랑 b가 같지 않대요. 그때 fx의 절대값 그래프랑 y는 t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한다. 자, fx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절대값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네. 자, 일단 fx의 그래프를 찾아야 되니까 점근선부터 구해주시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과 y는 a라는 점근선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봐봐. 요 a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문제에서 a가 0일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두 가지만 나누면 돼. 이해되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둘 다 생각해.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그럼 그때는 a는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에다가 0 넣으면 뭐 몰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하다고 봐야 돼. a와 b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b의 값을 모르니까. 근데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뭐 씌울 거야? 절대값 씌울 거죠. 절대값 씌운다는 얘기는 잘 봐봐. 그럼 여기에서도 케이스를 조금 나눠볼게. 자, 먼저 첫 번째 요렇게 나올 때 하나랑 두 번째 이렇게 나올 때 한번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값 씌워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얘는 그대로 유지될 거고 요쪽 부분이 요렇게 되는 거 보이니? 이해돼요? 여기 밑에 부분이 접혀 올라갈 거야. 그럼 점근선 따라서 이번엔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래프가 요거 형태가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반대로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요렇게 점근선 따라 올라가고 얘는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 요 빨간색 그래프들이 절대값 fx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이제 점근선의 y 좌표가 밑으로 내려올 거야. 요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또다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점근선 기준 1,4분면과 3,4분면 지날 때 2,4분면과 4,4분면 지날 때 두 번째 점근선 기준 1,4분면과 3,4분면 지날 때 요렇게.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fx의 절대값 씌워볼게요. 요렇게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접혀서 요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되니? 두 번째, 이 녀석은 어디로 가? 요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해됐어? 누구 그래프랑 똑같아? 이 그래프랑 똑같아. 됐지? 두 번째, 얘도 접어보자. 얘도 접어보면 요쪽은 그대로 유지되고 밑에 있는 게 요쪽으로 올라가겠죠. 참고로 이것도 접혀 올라간 녀석은 점근선이 생겨. 점근선이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a였죠. 접혀 올라갔으니까 점근선이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자, 다음 이 녀석은 이제 어디로 가? 위쪽 점근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됐지? 얘랑 그래프 일치합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형태는 일치하는 거 파악됐고 이제 저 네 가지 케이스에서
이 밑에 있는 가나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돼요. 오케이? 자, fx랑 y는 지금 h0이라는 얘기는 t가 0일 때죠. y는 0과의 교점 구할 거거든. 얘든 y는 0은 x축이잖아. x축과의 교점은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죠. 즉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h0의 값은 무조건 1이야. 즉 다시 말해서 h2의 값도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요. 즉 y는 2랑 교점의 개수가 한 개 나와야 돼. 자, 먼저 얘부터 봐봐. 0보다 큰 범위에서 요 점근선 사이에서는 교점 몇 개? 2개 나오죠. 점근선일 때는 교점 몇 개? 여기서만 하나 나오지. 점근선보다 위에서는 교점 몇 개? 2개 나오죠. 그럼 딱 한 개 나올 수 있는 후보는 어디밖에 없어? 점근선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해됐니? 아, 따라서 여기 점근선이 지금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A 값이 이해되죠? 자, 이 케이스도 어때요? 얘도 여기서만 점근선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 나와요. 그쵸? A가 2라는 녀석이 점근선일 때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표 올라간 녀석이 2일 때만. 여기서도 얘가 2일 때만. 따라서 2라는 녀석은 결국 점근선이거나 점근선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거나. 됐니? 자, 그럼 후보 나왔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A라는 녀석이 2거나 마이너스 2면 된다. 이해 안 되는 사람? 마이너스 2인 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됐어? 다 됐어 진짜? 약간 됐다는 건 뭐야? 자, 다시 요 왼쪽 상황에서는 점근선이 값이 다 A니까 A가 2가 되면 교점의 개수 한 개 나와. 맞지? 근데 오른쪽 상황에서는 요 위쪽 점근선이 원래는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접혀 올라가서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2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는 끝났고 이제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서 F의 마이너스 4분의 1은 H1과 같아. H1 T는 1이거든. 이게 되건 얘가 되건 모든 케이스에서 1은 어디서 점근선보다는 살짝 밑에 있죠. 여기야. 왜? 점근선이 지금 2니까. 맞지? 그러면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 전부 다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따라서 F1은, H1은 몇인 거야? 2인 거야. 다시 말해서 F-4분의 1도 2여야겠지. 이해됐니? 그럼 F-4분의 1 집어넣어. 자, F식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넣어주시면 요거 계산할게요. 그냥 4분의 3분의 마이너스 4분의 A 더하기 B 요게 2다. 됐죠? 그러면 4, 4, 5 분모 문제 곱해버리고 3 여기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4B는 6이라는 결과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찾자. A 값의 후보가 요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 그러면 첫 번째 A가 2일 때는 A가 2였으면 여기다 2 넣어. 4B가 8 되는 거니까 B는 2 나오죠. 얘 돼? 안 돼? 안 되지. 왜? 문제에서 A랑 B가 어떻대? 다르대. 오케이? 따라서 A랑 B가 이 같은 걸로 나왔으니까 이 케이스는 불가능. 그럼 따라서 A가 가질 수 있는 건 이제 마이너스 2밖에 안 남았고요. A에다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4B는 4 나오니까 B는 얼마 나와? 1 나오겠죠? 따라서 A, B의 값 끝난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미지수 때문에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면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다 그리면 돼. 맞죠? 그래서 케이스 나눠서 모든 케이스 그려보고 그냥 그 상황에서 모든 정보들 다 예측하면 됩니다. 조건에 맞게. 자, 그러면 A, B 나왔으니까 fx식도 나온 거고 거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넘어갑시다. 17번. 그 원에서 저렇게 직사각형이 반원에서 내접하고 있대요. 원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을 활용해야 돼. 원의 중심. 알겠죠?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 여기 있고요. 반지름을 찾으려면 활용을 하려면 C나 F 중에 하나 써먹으면 되거든. 쌤은 F랑 중심이랑 연결할게.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2죠. 그럼 요 길이 2야. 그 다음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둘레 길이랑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요 2를 활용하려면 당연히 요 길이 A, 요 길이 B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모든 둘레 길이나 넓이가 A, B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일단 한번 찾아보자. 먼저 첫 번째
A, B의 관계식 찾아주면 피타고라스 써줄 수 있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라는 관계식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얘네들 찾으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둘레 길이. 둘레 길이는 뭐야? 둘레 길이는 2A, 즉 4A 더하기 2B가 되는 거죠. 자,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넓이는 지금 넓이는 2A 곱하기 B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래서 2AB의 최대값 구해주면 돼. 자, 우선 얘 최대는 어디서 나올까? 산술기하에서 나오겠죠. 곱의 최대, 합의 최소는 거의 대부분 산술기하야. 맞지?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루트 A제곱 B제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에서 2AB의 최대값은 4라는 것까지는 그냥 나와. 됐니? 그럼 2AB의 최대가 4니까 넓이의 최대도 4다. 즉 S는 4인 거죠. 됐죠? 누구만 찾으면 돼? L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진 코시 슈바르츠를 써야 돼요. 자, 학교에서 혹시 코시 슈바르츠를 언급한 학교가 있다면 해야 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라도 잠깐이라도 언급을 했으면 하셔야 되고, 만약에 언급도 없고 그런 문제도 풀어본 적이 없다,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물에도 안 나와 있다 하면 안 해도 돼요. 코시 슈바르츠 교육과정에서 빠지는 게 원래는 맞아. 알겠지? 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좀 설명을 할게요. 코시 슈바르츠가 뭐냐면, 혹시 다 알고 있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보다. 요게 코시 슈바르츠 공식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거 언제 쓰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을 때 주로 써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왔죠.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를 쓸 확률이 제일 높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쓰냐면 몇 x 더하기 몇 i 또는 몇 a 더하기 몇 b 이런 형태의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면 코시 슈바르츠를 확률이 높아요. 알겠죠? 그럼 봐봐. 지금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도 하고 4a 더하기 2b라는 요 녀석의 최대값을 물어보기도 했으니 당연히 코시 슈바르츠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식에 다 때려박는다고 생각해봐. A, B는 그대로 살려두시면 되고 X가 몇인 거야 지금? A의 개수가 X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4죠? B의 개수가 Y거든? 2죠? 그래서 지금 요 식에다가 코시 슈바르츠 식에다가 X에다가 4 넣고 Y에다가 2 넣어서 부등식 만들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우리가 4라고 찾아놨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4 20으로 나오는 거고. 됐지?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4A 더하기 2B보다. 이 녀석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제곱한 게 8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4A 더하기 2B는 루트 80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루트 8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여기가 되니?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녀석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누구야? 루트 80이 최대값이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 L의 값도 루트 80으로 나온 거니까 요 녀석은 2 루트 4 루트 5라고 하면 되죠? 됐니? 자, 그래서 4 루트 5랑 4 곱해주시면 16루트 5입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그 코시 슈바르츠가 이게 왜 요 등식이 성립하는지 아니? 다 넘겨보면 되는 거지. 어? 다 넘겨보면 되는 거지. 다 넘겨보면.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전기하잖아? 산술기하 쓰면 돼요. 산술기하가 여기서도 적용돼. 자, 봐봐. 요 좌변의식 전기하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의 제곱 b제곱 y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우변 보면 우변 요거 전개할게. a제곱 x의 제곱 2ab xy b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지 볼 거야. 그래서 뭐 할 거야?
뺄 거야. 배수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빼주시면 돼요. 그쵸? 자, 요 뒤에 있는 녀석을 전체적으로 다 빼면 a제곱 x제곱 날라가고 b제곱 y제곱 날라가요. 그럼 남는 거는 요 녀석 남아있죠? 맞지?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도 되고,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해보면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은 산술기하를 써주는 순간 이 루트 둘의 곱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와. 그렇죠? 둘이 곱해주면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인데 루트 벗기면 a, b, x, y로 딱 이 형태 나오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산술기하로도 증명이 되고, 그래서 편한 방법대로 증명하면 되니까 어쨌든 요 코시 슈바르트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곱 곱하기 제곱 요 둘의 곱이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부동만 바꾸면 안 돼. 알겠지? 자, 됐어요. 언젠가 한 번은 코시 슈바르트 했어야 되는데 잘 됐다. 난 설명했다. 이제 코시를 틀리면 안 돼. 나왔을 때. 자, 다음 18번으로 넘어갑시다. (18번은) 우리 몇 번 했던 형태의 좀 응용 버전이거든. 혹시 요거 기억나니? 요게 실수 전체 범위에서 나오면, 그렇죠? 실수 전체 범위에서 나오면 f의 역함수가 fx다라고 접근하는 거였고, x가 지금처럼 막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합성해서 x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f는 지 자신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로 크로스돼야 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자, 거기에서 합성이 한 번 더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은 그러면 합성 더 된 거에 대해서 좀 해석하는 것부터 한번 가보자. 지금 f를 총 3번을 합성한 게 gx거든? 그러면 x에서 x로 한 번 간 게 f, 한 번 더 가면 ff, 한 번 더 가면 fff.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gx인 거죠, 일단은. 이렇게 됐니?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gx가 x1보다 x2가 더 크면 gx1보다 gx2가 더 크대요. 저게 무슨 뜻이야? 1대1 함수라는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1을 대응시킬 거면 얘가 대응된 결과보다 2가 대응된 결과가 더 커야 돼. 그러면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 1은 1로 갈 수밖에 없고요. 2는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대응될 수 있는 녀석이 1, 2, 3, 4, 5, 6, 7밖에 없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1을 2로 대응시켰다 쳐봐. 그러면 2는 얘보다 큰 녀석들로 대응돼야 되고 3도 그것보다 큰 녀석들로 대응돼야 되고 해야 되거든.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갔어. 그럼 2가 1로 갔다 쳐. 3이 1로 가. 4가 1로 가. 5가 1로 가. 6이 1로 가. 그럼 7은 갈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이게 gx가 이 상황이 성립하려면 결국 얘는 1대1 대응이면서 지 자신한테 가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됐니? 그래서 쌤이 아까 전에 합성한 게 x다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f의 fx라는 요 녀석은 최종적으로는 대입한 결과가 지 자신의 함수값으로 나와야 돼. 여기가 됐죠? 자, 그럼 이걸 찾을 거야. 근데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얘가 2개였으면 f를 결정하는 경우가 지 자신한테 가는 거랑 서로 크로스되는 것만 찾으면 되지. 근데 이번에는 3개가 합성됐죠? 3개 합성될 때는 어떻게 되면 돼? 일단 써보자. 자, 심화 문제로 나오면 3개, 4개까지도 나올 수는 있거든. 일단은 3개 먼저 알려줄게요. 지 자신한테 가면 돼요, 여전히. 1이 1로 가면 그 뒤에 거는 합성해봤자 무조건 지 자신한테 가잖아, 그치?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는 거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럼 만약에 자기 자신한테 대응이 안 돼. 내가 만약에 1을 2로 보냈어. 이번에는 크로스 되면 돼? 안 되죠?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면 그럼 얘가 2로 갈 거거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1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 2로 가죠. 지 자신으로 가지 않지.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돼. 그럼 어떤 경우이래? 1이 2로 갔어? 그럼 2는 다른 녀석으로 가야 돼. 1 또는 2가 아닌 다른 아예 제3자로. 오케이? 그리고 나서 2, 3이 어디로 가면 돼? 1로 가면 되죠. 이해돼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갈 거고 뭐냐? 맞죠?
요렇게 할 거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니까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맞아? 자 그래서 합성을 3번 했을 때 지 자신한테 가는 함수가 나오려면 자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3개가 한 그룹으로 묶여서 서로 꼬리를 물고 가시면 돼요. 크로스 되는 거 없이 지 자신한테 가는 거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돼. 요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2개짜리랑 비슷한 거야. 3개짜리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첫 번째 지 자신한테 가는 거를 1번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3개가 한 묶음으로 서로 물고 늘어지는 거를 2번 그룹이라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저 7개 원소 중에 첫 번째 1번만 총 7개가 나오는 것도 가능할 거고 맞죠? 전부 다 지 자신한테 가면 FFFX는 무조건 X 나올 거야. 됐지? 그다음 두 번째 2번 그룹이 한 번 나오고 한 세트 나오고 나머지 1번 그룹이 요 3개 나왔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4개가 전부 다 1번 지 자신한테 가는 녀석이 나오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2번 그룹이 총 2세트가 나오고요. 그러면 6개의 원소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남은 1개의 원소가 1번 형태로 지 자신한테 가면 되겠죠. 요거 말고는 경우의 수 없지. 여기가 되지.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지 자신한테 가는 것만 총 7개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죠.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그치?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두 번째 요 2번 그룹이 한 세트가 나온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3개짜리가 한 그룹으로 묶이려면 먼저 이 녀석들 원소들부터 결정해야겠지. 총 몇 개 중에 7개의 원소 중에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될 거 3개를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7, 3가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 2, 3이 이렇게 대응될 거라고 쳐보자. 그러면 대응되는 경우는 요거 한 가지야? 자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지 자신한테만 안 가면 되죠. 2 또는 3으로 가면 되지. 2가지. 자 예를 들어서 1이 3으로 갖다 쳐봐. 그럼 이제 3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3이 1로 가면 서로 크로스 되는 거잖아. 그럼 아까 전에 크로스 되면 결국에는 1을 대입하면 3 나온다고 했지. 물고 늘어지려면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3은 남은 한 녀석 2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그래서 나머지가 대응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나와요. 너네 알겠니? 이런 식으로 대응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케이스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알겠죠? 그래서 3개짜리 항상 이렇게 2가지 세트로 나오니까 여기 2가지까지 나왔고요. 그럼 나머지 녀석들은 다 자신한테 가면 되지. 한 가지. 됐어? 자 그렇게 해서 얘의 경우의 수는 73이니까 35 곱하기 2 70까지 하고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얘는 자 요거 중에 이제 요렇게 그룹 2가지 세트를 골라줘야 되잖아. 맞죠? 그럼 일단 조를 나누자. 3개 2조로 먼저 나눌게요. 조 나누기 기억나죠? 7개 중에 몇 개 고르고 3개 고르고 남아있는 4개 중에 3개를 고를 거야. 여기서 끝나? 아니지. 몇으로 나눠? 2팩분의 1로 나눠야 돼. 왜? 내가 처음에 1, 2, 3 고르고 나중에 4, 5, 6을 고르는 경우나 처음에 4, 5, 6 고르고 나중에 1, 2, 3을 고르는 경우나 어쨌든 얘들끼리 묶이는 건 동일하죠. 맞지? 그래서 그 조 2개가 줄 서는 경우의 수 2팩으로 나눠줘야 돼. 경우의 수.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조 나누기 끝났어. 그러면 첫 번째 1, 2, 3들끼리 대응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죠. 그 다음에 4, 5, 6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의 수 2가지 나올 거야. 똑같이 이유. 됐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그냥 지 자신한테 가니까 한 가지. 그래서 요게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 가지수입니다. 그러면 35 4 2 70 곱하기 4 4, 7, 28 280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전체 얘
얘 더해주시면 351까지 하고 경우일수 끝납니다. 됐죠? 조금 심화된 버전으로 나오면 저렇게 합성 3개 된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19번. 다를 수 있을까요? 입 다물라고 했지. 너 지금부터 입 열면 한 글자당 내가 1,000원씩 삥 뜯을 거야. 응 했어. 너 1,000원 갖고 와.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겠지? 응? 말하지 말라고. 자, 19번. 세 함수 fx, gx, hx가 있고요. 얘네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데 안 어려워요. 19번은. 자, 보면 fx가 4x-2라고 나와 있고 gx는 ax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고 마지막 hx는 x-1분의 3x라고 나와 있는데 가조건 보니까 f.g랑 g.f가 항상 일치한데 항등식이죠. 합성하면 되지. 심지어 1차랑 1차의 합성이기 때문에 식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쵸? 자, 먼저 f.g부터 구해보자. f 안에다가 gx를 집어넣는 거거든. 4, x 대신에 gx로 ax 더하기 b 마이너스 2. 자, 이제 예구하자. gf. 그러면 gx의 x 위치에다 f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a 4x 마이너스 2 더하기 b까지. 됐죠? 그럼 이제 좌변식 정리해 주시면 4ax 플러스 4b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우변 정리하면 4ax 마이너스 2a 더하기 b까지 나와요. 그럼 이 둘이 항상 같은 식이니까 1차항은 같아. 그럼 나머지 상수항들끼리만 같으면 되지. 여기서 뭐 나오는 거야? a, b의 관계식 하나 나오는 거야. 다 넘기자 좌변으로. 2a 플러스 3b는 2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겠죠? 됐지? 이제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그 두 번째 식이 나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나 보면 2부터 4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항상 hx보다는 크거나 같대. 자, 그럼 우리가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식으로 부등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로 갈 수도 있거든. 뭐로 갈 것 같아? 그래프가 편하지 않겠니? hx 자체가 유리함수고요. 그 유리함수가 명확하게 딱 구할 수 있잖아. 알 수 있죠. 그럼 유리함수로 가보자. 그래프로. hx의 그래프는 지금 보니까 점근선이 x는 1이고요. y는 3입니다. 그러면서 x에다가 0 대입하면 0 나오죠. 0,0 지나야 돼. 여기 지나는 거야. 맞지? 그 요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고 범위가 2부터 4까지거든? 그러면 2는 1보다는 오른쪽 어딘가에 4는 더 오른쪽에 따라서 우리가 볼 그래프는 요 그래프만 봐주시면 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누가 이제 gx라는 그래프가 주어진 2부터 4라는 범위 안에서 요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아까 이해했어? 근데 gx 잘 봐봐. gx 얘야. 방금 전에 a, b의 관계식 찾았어. 그러면 b를 a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우리는 뭐 생각할 수 있어?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하나 나오겠죠. 우리 저번 중간고사 때 4번 했던 거.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요거 넘기고 3으로 나눠주면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3분의 2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러면 요 gx는 ax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3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 둘 a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형태로 나옵니다. 됐어? 그러면 저 gx라는 그래프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고 3분의 2, 3분의 2 여기 정도를 지나고 기울기가 몇 자리인? a자리인 직선이야. 그러면 요 직선이 이 그래프보다 2부터 4 사이에서 위에 있으려면 여기를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뭐만 찾으면 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의 무슨 값? 최소값 물어봤지. 그럼 기울기가 최소 이상만 구하면 되니까 지금 딱 2점 지날 때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자, 그럼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x가 2일 때 2 넣어봐. 1분의 6이니까 2,6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2,6을 누가 지난다? 얘가 지난다. 저기에다가 2,6 대입해서 a 값 찾아주시면 a의 최소값 끝나는 겁니다. 이해됐니? 됐죠?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 자, 20번 보면 또 유리함도 나와 있고요. fx가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a라고 주어져 있고 이 마이너스 1과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fx는 f의 x-b 더하기 c와 일치한대. 이때 세상수 abc의 곱을 구하시오. 이것도 항등식이야. 맞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러면 합성함수 찾고 요거 찾아서 둘이 같다 하면은 끝나는 문제이긴 하거든. 네, 이거 쌤이 저번 시간에 한번 어제 설명하긴 했는데 유리함수 얘 지금 대입해서 요거 합성시키면 뭐 나올 것 같아? 유리함수 나오겠죠. 그치? 왜냐면 얘가 유리식이거든. 유리함수거든. 그럼 당연히 둘이 같으려면 얘도 유리함수겠죠. 그럼 유리함수의 포인트 특징이 같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면 조금 식이 간결해져. 그게 뭐였어? 점근선이었죠. 오케이? 식 자체를 비교해도 돼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질 거야. 그러면 시험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특징만 찾자고. 자, 유리함수의 특징. 그래프 점근선 찾자. 원래 fx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2였어. 맞지? 근데 얘를 요 녀석의 점근선은 얘를 어떻게 바꾸는 거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옮긴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의 x 점근선은 마이너스 1에서 b만큼 이동이 됐을 거고요. y에 대한 점근선은 2에서 c만큼 이동됐을 거야. 자, 얘가 우변에 나와 있는 유리함수의 점근선. 자, 안타깝게도 이제 좌변에 대한 점근선은 어쩔 수 없어. 식 대입해야 돼. 알겠지? 대입해서 살짝만 정리하자. 좌변 f의 fx는 지금 fx 자체가 얘니까 얘를 x 위치에다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x 대신에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a 플러스 a까지 이렇게 됐지? 그냥 단순하게 ffx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뭐 이걸 통분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분모 문제에다 그냥 x 더하기 1을 곱하자. 알겠죠? 분모 문제에 x 더하기 1을 곱해주시면 결국에는 분모는 얘 날라가고 2x 더하기 a, x 더하기 1 즉 3x 더하기 a 더하기 1까지 나와요. 됐니? 그 다음 분자는 요거 날라가고 4x, ax, 4a, 4 플러스 a의 x 그 다음에 2a, a, 3a까지 나올 거야.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좌변이야.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점근선도 찾아봐. x는 마이너스 3분의 a 더하기 1이고 y는 3분의 4 플러스 a죠. 됐니? 뭐 하면 돼? 얘랑 얘가 같다 해서 ab 관계식 하나, 얘랑 얘가 같다 해서 ac 관계식 하나 나왔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랑 얘가 같다 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할게. 그러면 a 플러스 1은 3 마이너스 3b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요. 얘랑 얘랑 같다 해서 양변에 3 곱할게. 그러면 a 플러스 4는 6 더하기 3c까지 정리될 거야. 그럼 보니까 뭔가 문자를 하나로 정리시켜야겠죠. 문자 3개씩 2개니까. 그럼 뭐 하면 돼? b랑 c를 그냥 a로 통일시키는 게 낫겠지? 이해돼요? 아니면 뭐 b로 통일시켜도 되고. b로 통일시킬까? 분수 나오면 깔끔하니까. 아, 싫어? 그냥 a로 통일시키자. 자, 얘 넘기고 얘 넘기고 나눌게요. 그럼 3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고요 3으로 나눠주시면 b는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그렇지. 애초에 그냥 여기서 이것만 이동시킬 거야. 씨. 그리고 C는 3분의 A-2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식 하나 더 필요해요. A, B, C 구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할까? 항등식이잖아. 아무거나 넣어. 뭐 넣고 싶어? B 넣고 싶잖아. 뭘 넣어도 복잡하긴 해요. 그냥 B 넣으면 F의 B는 F0 더하기 C다 해주시면 되거든. 약간 됐니? 이거 잘 봐봐. FFB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B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는 3B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여기다 B 넣었으니까 4 플러스 A 곱하기 B 더하기 3A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여기다 B 넣으면 F0 더하기 C였죠? 그래서 F0은 얼마고? A고, C의 값은 얼마고? 요거였고, 요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참고로 여기도 이쁘게 정리돼요. 쫄지 마. 얘 여기 있잖아. 3B 넘기고 1 넘기면 3B 플러스 A가 얼마야? 2죠. 그래서 요게 3으로 나옵니다.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 B 대신에 요걸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A에 관한 방정식 나올 거야. 남은 행복 완전 제곱식 나올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A 값이 하나로 고정이 되고 A 값 구해주시면 B의 값이랑 C의 값은 자동적으로 딸려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요거랑 요거의 식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거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특징만 찾아내고 얘가 항등식이라는, 이 녀석이 항등식이라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줘야 돼. 그래서 원래는 뭐 했어? 너네 항등식 나오면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뭐 이런 거 했었죠? 개수비교법을 하기에는 지금 빡세니까 적절하게 포인트 특징만 찾아내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부족한 정보는 수치대입법으로 그냥 적절하게 대입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좀 요령을 피우셔야 돼. 자, 넘어갑시다. 자, 21번. 21번은 갑시다. 자, 21번 보면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냈고요. P는 4만, 그 다음에 Q는 X의 제곱과 Y, 다음 R은 X, Y랑 2. 자, 그리고 나서 P는 R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그러면 진리집합의 부분집합 관계로 따지면 P는 집합 R의 부분집합이란 뜻이죠. 바로 해석할게.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Q는 P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P가 Q 안에 포함되어야겠죠? 됐지? 이게 끝이야. 이걸 만족키는 가능한 X, Y의 순서상을 모두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P가 R의 부분집합이려면 X, Y랑 이 중에 4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죠? X, Y가 몇이어야 돼? 얘가 4여야겠지. 2가 4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됐죠? 자, 그럼 X, Y가 4까지 나왔어. 두 번째, 이제 P가 Q의 부분집합이려면 X제곱 또는 Y 중에서 4가 있어야겠죠? 얘가 4거나 또는 Y가 4거나. 여기가 됐니? 끝났지. 자, 첫 번째, 요 경우부터 찾아보자. 만약에 X제곱이 4였다면 X는 2거나 X는 마이너스 2였던 거고, 동시에 뭐가 성립해야 돼? 얘가 성립해야겠죠? 그럼 X가 2면 Y도 2인 거고, 첫 번째 끝.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2였던 거고, 두 번째 끝. 이해되니? 그래서 X, Y 순서상 두 개 나온 거고, 두 번째, Y가 4였다면, 자, 이번에는 Y가 4면 또 요 경우 만족해야 되거든? 결국 X는 몇이어야 돼? 1이어야겠죠? 두 번째 케이스. 총 3개의 순서상 나오고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마지막 22번 보자. 자, 22번 보면 집합 x가 1, 2, 3, 4. 그 다음에 집합 y는 1, 2, 3, 4, 5, 6, 7. 자, 이렇게 나와있고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서 치역을 집합 s라고 한다. 지금 가조건 보니까 f1은 1이래. 그러면 1은 대응 끝난 거고. 두 번째, 나조건 보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 이상이다. 마지막 다조건 보니까 집합 S의 모든 원소의 합은 3의 배수다. 자, 이거 너네 경우의 수랑 이런 거 했을 때 많이 했을 텐데 3의 배수라는 형태가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어떻게 분류해야 돼? 딱 세 그룹으로 나눠야 돼. 맞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녀석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들로 분류해서 이 그룹들의 관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먼저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녀석들은 치역 중에서만 보면 공역 중에서만 보면 되니까 3과 6이 있을 거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들 1, 4, 7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2인 것들은 2, 5, 8 없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알겠지? 자, 일단 분류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접근하자. 1, 2, 3, 4라는 정의역에서 1, 2, 3, 4, 5, 6, 7로 대응이 돼야 돼. 근데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F1은 무조건 1이래.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 이상이야. 그럼 너네가 이거 케이스 나눠야 되거든? 3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3개거나 4개일 수 있죠. 5개 이상은 그게 안 돼? 안 돼. 애초에 원소가 4개밖에 없어, x값이. 그치? 자, 따라서 먼저 첫 번째 ns가 3개일 때, 두 번째 ns가 4개일 때로 경우를 나눠서 각각의 케이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자, 이제 가보자. ns가 3개라는 얘기는 대응되는 함수값이 일단 3개 나와야 돼. 그 중에서 1은 하나 고정됐죠? 여기가 되지.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 6개 중에 몇 개 골라주면 돼? 2개 골라주면 되죠. 일단 치역의 원소를 먼저 결정을 하자. 남아있는 6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다.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3과 4가 골라졌다 치자. 3이랑 4가 골라졌어. 그러면 이제 2, 3, 4가 1, 3, 4로 대응이 되면 되지. 여기 이해되니?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얘를 이쪽으로 대응시킬 거고, 잠시만. 다수건을 왜 생각 안 하니, 멍청아. 분류까지 저렇게 해놓고는. 자, 다시 할게요. 추가적으로 2개를 더 골라야 돼. 근데 추가적으로 2개를 더 골라야 되는데, 그 3개의 원소의 합이 3의 배수꼴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A, B, C가 골라졌다 칠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몇인 거야? 1인 거야. 치역 중에 하나가. 맞죠? 그럼 나머지 두 치역의 원소의 합이 얘 1까지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려면 요 나머지 두 녀석은 어떤 그룹이어야 될까? 자, 요 1이라는 녀석은 어디 그룹에 속해 있어? 여기 속해 있죠? 맞지? 그럼 어떤 경우? 첫 번째 3n 더하기 1이라는 그룹만 총 몇 개 나오고 3개 나오는 거 가능하죠? 두 번째 어떤 그룹으로 돼? 3n 더하기 1 하나 나오고 3n 하나 나오고 3n 더하기 2도 하나 나오고. 맞니? 이거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나머지들끼리만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요거 1이니까 나머지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3되거나 6 되는 거 찾으면 되죠. 근데 애초에 3 되는 거는 요거 3개거나 요거 더하거나 6 되는 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럼 이게 끝이야. 여기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를 나눠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먼저 3n 더하기 1만 3개를 고르려면 결정됐죠? 무조건 뭐 해야 돼? 1, 4, 7이어야 돼. 치역은. 여기가 됐니?
그래서 1, 4, 7이 치역이다라고 결정해놓고 이제 대응 관계만 살펴주면 끝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럼 대응시키자. 어떻게 갈 거야? 얘네들이 일단 4, 7로는 무조건 가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중복이 생겨서 너네 머리 터져요. 못해. 꼭 이거 함수가 대응되는 게 x에서 y로만 신경 쓰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x가 y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애들만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받을 애가 역으로 고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봐. x는 4개야. 이건 제끼고 x 3개 남았어. 그 3개가 여기로 대응이 돼야 되거든. 맞니? 전체 4개로 따지게 1, 2, 3, 4가 1, 4, 7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은 어떤 녀석 하나는 1, 4, 7 중에 한 녀석은 2명한테 선택받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놈은 2명한테 선택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 그럼 2놈한테 선택받을 녀석 먼저 고르자. 오케이? 자, 1, 4, 7 중에 2명한테 선택될 걸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1이 아니라 4를 골랐다고 칠게. 오케이? 4를 골랐으면 4는 이 중에 2명 고르면 되죠. 이해돼? 아, 그러면 이거 다시 하자. 내가 1을 골랐을 때랑 4, 7을 골랐을 때가 다르겠네. 왜요? 1은 무조건 이미 1한테 선택을 받았어. 그치? 그래서 케이스 나눠서 가자. 자, 먼저 1이 2명한테 선택을 받는 경우라고 치면 얘는 몇 가지? 이미 1한테는 선택받았고 추가적으로 한 명만 더 골라주면 되잖아. 몇 가지 나와? 3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4, 7 남았거든? 그럼 4, 7은 이제 몇 가지야? 1은 선택 끝났어. 이제 2개 남았고 2개한테 다 선택받으면 되잖아. 2팩이죠. 이해돼요? 이해 안 된 사람? 빨리 손 들어. 다시 설명해줄게. 다 됐어? 진짜? 이거 됐어? 또는 이제 나머지 경우 보자. 이제 1이 2개한테 선택받는 게 아니라 4 또는 7이 2개한테 선택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4가 2개한테 선택받는 경우의 수는 일단 이 남은 3개 중에서 2개 골라줘야겠죠? 4한테 대응될 2개의 x값. 이해돼? 그래서 32.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남은 7한테 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7이 2개한테 선택받는 경우도 어때요? 똑같죠? 곱하기 2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3n 더하기 1이라는 치역의 값이 총 3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끝이야. 이해됐어? 자, 다음 두 번째 다시 또 보자. 3n 더하기 1 하나, 3n 하나, 3n 더하기 2 하나로 대응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애초에 3n 더하기 1이라는 치역은 누구로 고정이야? 1로 고정 끝이야.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맞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두 녀석의 치역을 결정하자. 3n 중에서 치역 하나 고르는 경우 수 몇 가지? 2가지. 3n 더하기 2 중에서 이 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 수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치역부터 결정한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은 지금 선택되어 있으니까 1 선택됐고 3n 중에서 내가 3을 하나 골랐고요. 3n 더하기 2 중에서 5를 골랐다 치자. 치역이 1, 3, 5로 대응돼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미리 결정을 해놓은 거야.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또 고르면 되거든? 근데 이 대응되는 경우의 수는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않겠어? 맞아요? 1이 두 놈한테 대응될 수도 있고 3이 두 놈한테 대응될 수도 있고 5가 두 놈한테 대응될 수도 있는 건데 1이 두 놈한테 대응되는 경우의 수는 애초에 그냥 요거야. 아니? 추가적으로 한 놈 더 골라주시고 1한테 대응될 거 맞지? 그 다음에 남은 3, 5는 남아있는 두 녀석들 중에 대응시키면 되니까 2팩토리야. 오케이? 따라서 요거 뒤에 나오는 녀석은 얘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치역만 결정해 주시면 그게 대응되는 경우의 수는 얘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요 녀석 계산해 주시면 6, 요 녀석 계산하면 6, 요거 12. 두 번째, 요거 계산해 주면 12 곱하기 4니까 48.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상황은 전체 60가지의 함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가 복잡해.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가 4개 됐을 때, 원소의 개수가 4개이려면 또다시 이 녀석들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거든? 4개가. 근데 누구는 이미 하나 결정되어 있어? 3n 더하기 1은 하나 결정되어 있는 거죠. 1은. 됐니? 봐봐. 나머지만 생각해봐. 일단 다 떠나서. 지금 플러스 1, 나머지 1인 거 하나 선택됐고, 합쳐서 합이 3이거나 6이거나 9거나 이렇게 3의 배수가 나오면 돼요. 4번을 더해서. 여기까지 됐니? 안 된 사람. 지금 표정 보니까 거의 한 60%는 안 되는데, 지금? 안 되죠? 자, 다시. 치역 4개를 골랐어. 지금 얘는 치역이 4개란 얘기잖아. 그쵸? 치역 4개를 골랐는데, 이 4개의 합이 3의 배수래. 근데 우리가 이 치역 값들을 어떻게 분류해놨어?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걸로 분류해놨죠? 그러면 이 결과 값들은 나머지만 따지면 0이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거나 이런 것들로만 구성될 수 있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그 나머지들의 합이 몇의 배수가 나와야 돼? 3의 배수가 나오면 3의 배수인 거죠. 무슨 알겠어? 자, 그럼 봐봐. 근데 그 중에서 일단 나머지가 1인 거 하나는 확정이라고. F1이 1로 대응됐기 때문에. 그럼 남은 3개의 합이 나머지가 3의 배수가 나오려면 3이거나 6이거나 9가 나오면 돼. 누가? 이것들 다 더한 결과가. 나머지들끼리만 더한 결과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처음에 3 되는 경우에서부터 찾을게요. 이미 여기서 1 나왔으니까 나머지 3개의 합이 몇 나오면 돼? 2 나오면 되죠? 그럼 첫 번째 플러스 2, 0, 0인 경우 되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3n 더하기 1, 3n 더하기 2, 3n 꼴로 나오는 경우 됩니다. 두 번째, 합이 2 되는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됐어?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 3n 더하기 1, 3n 더하기 1, 3n 더하기 1, 3n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더해서 3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없죠. 이제 6 되는 걸로 넘어가자. 그러면 두 번째 6 되는 경우, 그러면 지금 이미 1은 나왔으니까 나머지의 합이 몇 나오면 돼? 5 나오면 되죠. 3개의 합이. 그럼 먼저 보이는 게 뭐 보여? 2, 2, 1 보이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세 번째 경우 3n 더하기 1, 3n 더하기 1, 3n 더하기 2, 3n 더하기 2 나오시면 돼요. 됐어?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요.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먼저 나머지들 가지고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들 큰 부류부터 먼저 찾아놓고, 이제 여기까지는 구해놨으니까 각각의 케이스들마다 경우의 수 찾자. 자, 먼저 맨 위에 있는 경우 3n 더하기 1은 치역값이 1로 미리 고정됐어요.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요것들 결정해야겠죠? 자, 3n이 몇 개 있냐면 2개 있거든? 근데 2개 다 써야 되네? 지금 3이랑 6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3, 얘는 6, 뭐 이런 식으로 일단 2개 다 갖고 가야 돼. 선택해야 돼. 맞죠? 그 다음에 3n 더하기 2는 총 2개 중에 하나 골라야겠지? 그래서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나와요. 얘는 3n 더하기 2를 고르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 하나 선택했고 3, 6은 무조건 필히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선택됐고, 추가적으로 3n 더하기 2, 5 중에서 내가 5를 선택했다고 치자. 그렇게 해서 치역이 1, 3, 5, 6으로 결정된 거야. 치역은. 이 다음은 쉬워요. 뭐 하면 돼? 이제 4개잖아. 4개가 4개로 대응되려면 뭐 하면 돼? 줄 세우면 되죠. 중복되는 거 없잖아. 그치? 얘네가 3, 5, 6이 2, 3, 4로 대응되는 경우에서 몇 가지? 3팩토리얼 6가지.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찾자. 자, 3n 더하기 1이 총 3개 나와야 돼. 그럼 이것도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죠. 3n 더하기 1은 3개밖에 없어. 맞지? 다 골라야 되고 1, 4, 7 다 골라야 되고, 거기에서 3n 중에 하나 이제 골라주면 돼요. 그럼 3, 6 중에 고르는 경우의 수 2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1, 4, 7이랑 1, 4, 7 요렇게 3개랑 추가로 3n 더하기 3, 6 중에서 내가 3을 골랐다 쳐보자. 요렇게. 그럼 또 4개 선택됐어. 근데 1은 1로 대응됐어. 그럼 나머지 3, 4, 7이 2, 3, 4로 대응되면 되니까 또 몇 가지야? 3팩토리얼 6가지야.
됐죠? 라스트 요거 얘는 3n 더하기 1, 3n 더하기 1 그러면 3n 더하기 1은 지금 1 하나 선택됐고 나머지 4, 7 중에 하나 또 골라줘야겠네? 그럼 고르는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그럼 3n 더하기 1 선택 끝 3n 더하기 2 두 개 골라야겠죠? 근데 3n 더하기 2는 2, 5밖에 없어 그럼 둘 다 골라야 되니까 끝났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 7과 그 다음에 2, 5를 골랐다 봅시다. 나머지는 안 골라. 2, 5 이렇게 골랐어. 그러면 1 또 선택 끝났고 2, 5, 7을 2, 3, 4로 대응시키면 돼요. 6가지. 됐어요? 됐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경우의 수는 12 곱하기 3이니까 36가지로 나올 겁니다. 둘이 합쳐주시면 전체 96가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함수가 대응되는 상황을 찾을 때 합이 3의 배수라고 하면 요게 핵심이야. 3의 배수는 무조건 이게 핵심이야. 알겠죠? 요거 기억하시고 저기 있어. 영상 있어. 영상 봐. 그 다음 두 번째 혹시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3의 배수 말고 4의 배수가 안 나올 겁니다. 4의 배수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됐죠?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네. 여기까지만 하자. 숙제는 쌤이 오늘 중으로 진짜 초대할 거예요. 오늘 꼭 다짐했어요. 초대하기로. 다짐까지. 다짐까지 해야 돼. 너무 바빠서. 오늘 초대할 거니까 지난 거는 안 올리셔도 됩니다. 자, 돌아오는 것들만 올리시면 차차 올리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시고 가자. 잠깐만 하나만 더. 그 집합 특강 오시는 분들은 아니다. 그것도 단톡방에서 이따가 초대하고 나서 거기에다 투표하시면 돼요. 체크하시면 돼. 자, 마무리합시다. 가자. 힘들다.